자, X축하고 Y축이 있어요. X축을 뭐라고 하나요? 정의역이죠. 여기 원소가 쭉 있어. 이걸 정의역이라고 하는데 얘가 X축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다음에 여기가 있는 걸 여기를 뭐라고 불러요? 공역이라고 하죠. 그죠? 공역인데 보통 라지 Y를 쓰는데 라지 Y는 요 Y축으로 가겠다라는 뜻인 거야. 그래서 이걸 보통 라지 Y라고 쓰죠. 만약에 여기가 라지 X로 써 있어도 이게 오른쪽 건 무조건 Y축으로 가는 거야. 이건 X축으로 가고 Y축으로 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게 함수잖아요. 요거를 여기에 표시하면은 이렇게 꺾여가는 거죠. 함수라는 게. 그죠? 여기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지만 여기 그래프에서는 X 값에서 Y 값으로 이렇게 가는 걸 얘기하는 거야. 맞죠? 네, 이렇게 갑니다. 그럼 여기에 1, 2, 3, 4, 5, 6이 있다 치자. 그러면 이렇게 연결이 됐다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F2라고 하는 것은 5로 가는 거잖아요. 맞죠? 이렇게 연결되면 1은 4로 가는 거, 그죠? 3은 6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2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2가 5로 가는 거죠? 이렇게. 요점. 이걸 2,5라고 좌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1,4, 3,6, 3이면 6이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가서 여기에 값을 읽어주는 거죠. 여기가 3,6.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가는 게 함수야. 그러면 요 데이터들을 여기서 점을 찍어가지고 연결을 한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를 y는 fx라고 하고 함수의 그래프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함수값이라는 용어가 있어. 함수값이라고 하는 거는 왼쪽 이렇게 그림에서는 쉬워요. 2는 3이니까 여기 함수값이야, 그죠? 2가 3으로 갔다는 걸 표현하는 거고 이게 함수값이라고 불러. 그러면 그래프에서 함수값은 어느 거냐면 2가 여기가 5로 간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빨간색 요 높이 있지, 높이. 요 높이가 함수값이야. 알았죠? 그 높이가 함수값인데 이게 y축이잖아. 함수값이 0보다 크죠? 그러면 위에 있어요. 함수값이 음수면 아래 있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림이 이렇게 생긴 그림이 있었다 치자. 이렇게 생긴 그림이 있었다 치자. 이렇게 생긴 그림이 있어가지고 이게 fx야. 그러면 fx가 0보다 작은 곳을 찾으라고 하면은 함수값이 음수인 곳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함수값이 음수인 거는 여기죠? 아래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함수값이 음수인 곳 여기가 만약에 2고 5면은 x는 2에서 5 사이가 음수예요 라고 말합니다. 알겠어요? 이게 위나 아래로 보는 게 함수값이야, 그죠? 위 또는 아래로 볼 수 있는 걸 함수값이다. 자, 그럼 함수는 끝났는데 역함수는 뭐냐면 역함수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게 함수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2가 5로 왔잖아. 그럼 그걸 거꾸로 생각하면 5로 온 거는 2죠. 그럼 거꾸로 생각하면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온 거를 반대로 보낼 수 있죠. 그런 거를 반대로 간다고 해서 수학에서 반대로는 인버스라는 뜻이에요. 인버스를 한자로 번역하니까 역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역함수라고 해요.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간 거를 이쪽으로 가면은 요거를 기호로 인버스 펑션을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이게 역함수라는 뜻이야. 거꾸로 가겠다. 그래서 요걸 표현을 하면은 f의 역의 5라고 하는 거는 2가 된다는 뜻이죠. 온 게 있으면 거꾸로 준다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면 거꾸로 보내려면은 그냥 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있어야 돼. 어떨 때 거꾸로 보낼 수 있나? 온 게 있어야 가잖아.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다 와야 되지. 이거 무슨 함수라고 그래? 1대1 함수예요. 그래서 거꾸로 갈 때는 그 조건이 1대1이어야 해요. 1대1 함수도 되고 1대1 대응도 다 됩니다. 1대1 대응도 답이 되고 1대1 함수도 되긴 하는데 이론적인 거는 함수는 나중에 가는 거고 이론적인 거는 무조건 1대1 대응이어야 해요. 그래야지 함수가 있어요.
이 역함수 값을 y축에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간 게 함수값이라면서 그죠? 그러면 2가 5로 갔을 때가 되는 거잖아. 이 높이가 함수값. 찬우야! 이 높이가 함수값이야. 그럼 역함수는 5가 2로 가잖아요. 거꾸로 가잖아. 이렇게 간 게 함수야. 그럼 거꾸로 간 게 역함수겠지? 그러면 이게 거꾸로 가게 되면은 가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로의 길이, 그지? 그래서 가로의 길이 5가 2로 갔다가 돼서 요각 5가 2로 갔잖아. 요 가로값이 역함수 값이야. 그러니까 요렇게 선이 그어지면 요렇게 올라간 값이 함수 값이고 다음에 이쪽으로 간 값이 역함수 값이야. 하나의 x축, y축이 함수값, 역함수 값이 다 있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다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함수값이고 이쪽은 역함수값이야. 그러면 조건이 되려면 1대1 대응이 돼야 되는데 x에서 y로 간 게 함수였으면 y에서 x로 가죠? 그리고 온 걸 거꾸로 보내잖아. 온 거를 거꾸로 보내는 과정을 y는 x 대칭이라고 불러요. y는 x 대칭이라는 건 x, y를 바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x에서 y로 간 걸 y에서 x로 거꾸로 가니까 역함수는 y는 x 대칭이 된다 라고 하는 게 되고 요거를 잘 써야 돼. 그림이 나오면 이걸 꼭 그려야 돼. 그래서 y는 x가 아주 중요한 함수 중에 하나예요. 이걸 뭐라고 불렀어요? y는 x를. 함수의 종류에서. 함수의 종류가 5개가 있었잖아요. 자, 다 같이 항등함수, 상수함수, 1대1 함수, 1대1 대응, 정역하고 공역이 같은 함수 이렇게 5개가 있어요. 그 중에 저거를 항등함수라고 했어요. 요거의 이름이 항등함수야. 자신으로 나오는 거. 어마무시하게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래프가 나왔잖아. 그럼 y는 x 일단 거놔. 써먹든지 안 써먹든지 몰라도 거지는 게 유리하다. 알겠어요? 이거를 역함수라고 한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러면 내용은 간단한 거죠? 뒤쪽으로 가는 게 함수잖아. 거꾸로 보내는 게 역함수야. 만약 그림을 주고 야 거꾸로 가는 역함수 역함수 6은 얼마니? 3이요. 이거 모르는 데가 없어. 초등학생들도 다 알아. 그런데 얘가 만약에 이렇게 숫자로 정해진 건 시각적으로 금방 아는데 이게 가려진단 말이에요. 가려지면 하나씩 내가 풀어내는 게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야. 알았죠? 이것도 마찬가지. 됐어요? 자, 다음에 요까지 이해되나요? 그래서 요거를 먼저 하고 문제를 갑시다. 내용은 어렵지 않죠? 역함수는 거꾸로 가는 거에 불과합니다. 자, 205페이지 개념 체크부터 합시다. 개념 책. 개념 책. 자, 205페이지에 개념 체크 1번. 네, 초등학교 혹시 뭐 경시 대진대 경시반 이런 거 가신 분 있어요? 그런데 많이 하잖아. 없어?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 거꾸로 가도 되는 거 기억되냐? 아니요. 안 돼요. B가 거꾸로 가면 두 군데로 가잖아. 함수는 무조건 한 군데로만 가야 되는데 거꾸로 B는 두 군데로 가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함수가 아니야. 역함수가 안 됩니다. 니은 돼요? 네. S 되죠. 디귿 되나요? 아니요. 아니야. A가 갈 곳이 없잖아. 그러니까 역함수가 안 돼요. 다음에는 리을. 오른쪽에서 왼쪽을 보는 거잖아요. 돼요? 네. S죠. S. 자, 그래서 리을하고 리을이 역함수입니다. 자, 거기 그림을 보고 2번 X에서 X로 가는 게 오른쪽하고 같아. 그랬다면은 F2는 어디로 가냐? 그러니까 함수네, 그죠? 2는 1로 가요. F 역의 2. 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2는 어디로 가냐면 3으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가니까. 다음에는 3번 F3. 3이 간 건 2. F 역함수 3. 거꾸로 가는 거죠? 1. 그죠? 다음에는 4번도 마찬가지. 이렇게 거꾸로 가는 거를 이해하실 수 있으면
그러면 함수는 역함수는 내용은 알았다. 내용은 이거밖에 없어. 근데 이게 왜 어렵냐면 이게 여기 기교가 많이 들어가요. 알았죠? 기교가 조금씩 들어가. 재료는 이거란 말이야. 음식을 만들면 재료는 똑같은데 누가 하느냐에서 따라 다르잖아요, 그죠? 셰프가 하느냐, 여러분이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셰프가 하면 맛있고, 여러분이 하면 버려야지. 그 정도는 아닐 수 있겠지. 자, 그래도 여러분 옛날에 어머님들은 결혼하시면 집에서 반찬하고 막 이랬지만 요새는 뭐 알아서 먹으면 되지 않냐? 요새는 그냥 알아서 먹으면 되지. 그 여러분이 밥 할 일 없을 것 같아. 그죠? 남편도 알아서 사 먹으라고. 밖에서 먹으러 빵 먹고 밖에서 먹으라고 햇반 사 먹으라고 하면 되죠. 자, 당연히 남자들도 설거지는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다음 저기 5번을 설명하겠습니다. 5번. 자, 거기 문제 5번을 설명하는데 여기서 내용이 요게 조금 발전한 내용이 있어요. 요거는 중요한 거입니다. 이걸 잘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어떤 거냐면 원래 요 함수가 1대1이죠? 1대1이면 증가는 아니면 감소예요. 그러니까 얘는 증가하기 때문에 역함수가 있는 거야. 하나씩 짝지어진 거야. 요 그림이. 그러면 이 그림 안에는 얘가 함수값이고 얘가 역함수값이잖아요. 요건 함수값이고 역함수니까 이 그림 하나에 함수값, 역함수값 두 개가 동시에 들어있어.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이 그림 하나에. 근데 요 x축에서 쳐다본 요 높이가 함수고 y축에서 이렇게 쳐다본 게 역함수잖아.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보기가 이쪽에서 쳐다보잖아. 이렇게 역함수라는 거는 이쪽에서 이렇게 쳐다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불편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보는 게 습관이야 자꾸. 그래서 이쪽에 있는 데이터를 요 y를 여기 x축으로 옮겨.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얘가 y축이고 다음에 요 x축이 일로 바뀐 거야. x에서 y로 간 게 함수고 거꾸로 y에서 x로 가면 역함수잖아. 그러면 이쪽에서 본 값을 이렇게 조절을 해서 그릴 수가 있을 거 아니냐? 그렇게 생긴 그림은 어떻게 되냐면 요 값을 찾는 거잖아. 요 값을 y축에서 본 이 값을 여기다가 표시하는 거야. 표시하면은 그림이 이런 식으로 생기게 돼요. 알겠어요? 그러면 두 개를 놓고 보는 거야. 하나의 그림에서 얘가 함수고 얘가 역함수라고 보는 게 헷갈릴 때가 있으니 함수는 여기서 보는데 이쪽에서 본 값을 다시 그려놓고서 따지겠다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얘가 역함수 값이에요. 그래서 하나에 있는 걸 두 개로 쪼갠 거야. 그렇게 쪼갤 때 이렇게 y축에서 쳐다본 데이터들을 요 그림이 될 건데 이거를 손쉽게 구하는 방법이 요 그림에다가 y는 x라는 선을 그은 다음에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해줘요. 이렇게. 그럼 얘가 이렇게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돌아가서 이런 모양이 되지 않아? 이 그림이 얘가 되는 거고 이게 역함수의 그래프라고 부르고 쓰기를 y는 f 역의 x라고 써요. 알았어요? 그런데 항상 이게 가로축하고 세로축이 생기잖아. 그럼 마무리 질 때 가로축을 y라고 안 써요. x로 써요.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항상 가로축하고 세로축이 있잖아. 그러면 요 xy가 바뀐 거야 이렇게. 근데 나중에 마무리 질 때는 가로축은 x축으로 바꿔줘 이렇게. 세로축을 y축으로 바꿔주는 거야. 원래는 컴퓨터에 창 하나로 갖다가 거기서 봤었는데 불편하니까 하나를 창을 더 띄워서 보겠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보기 편하게 만들어 놓은 게 얘예요. 알았어요? 이게 역함수의 그래프를 빨리 그리는 요령이에요. 알았죠? 역함수의 그림을 그려내는 요령 중에 요 데이터를 다 일일이 쓰는데 불편하니까 차라리 이렇게 하고 여기서 보겠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5번에 대해서 문제를 풀면 이런 거죠. 5번 문제는
어떤 함수가 있는데 그것의 역함수를 그려보세요라는 뜻이야. x축, y축에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이게 증가죠. 이렇게 증가 아니면 감소가 돼 있으면은 주원아! 자는 거 알지? 증가나 감소가 돼 있으면 이거 1대1이라고 그래. 그럼 이거는 역함수를 구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함수값은 요 x축에서 쳐다보면 이거 함수값이야? 함수값이야? 함수값들이래. 역함수 값을 구하려면 가로축 값이야. 요게 역함수 값, 요게 역함수 이런 역함수 값들이야. 하나에 원래 같이 있는데 이거의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따지겠다. 그래서 다시 그려라 그러면 그리는 요령은 어떻게 한다고요? y는 x라는 선을 여러분이 그어야 돼. 이렇게 걷어? 그 다음에 y는 x의 대칭이 도형의 대칭이동에서 배웠죠? 여기에 대칭이동을 해준 그림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게 어느 거냐면 이걸 여기에다 대칭이동 해주면 얘가 이리로 가죠? 이렇게 생긴 그림이 되죠? 이 그래프가 이거의 요 빨간색의 데이터를 다시 재정립한 그림이 되고 기호로 y는 f의 역함 인버스 x라고 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끝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하나에 있는 거를 이렇게 고쳐서 하나를 더 만들어서 하겠다는 게 목적이에요. 알았죠? 그러니까 없는 그래프를 내가 자꾸 만들어 그려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용은 알았어. 그럼 나중에 조금 발전되면 야, 이 빨간색 식을 구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하는 것도 이제 배워요. 구하려면 구할 수 있어. 근데 이 식이 복잡하면 못 구할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는 아주 몇 개 안 돼. 아주 몇 개 안 돼. 그래서 서너 개를 밖에 안 해. 그것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제가 요 설명을 했어요. 요 설명에 질문할 거 있어요? 없어요? 요 설명에서 궁금한 거가 뭐 없나요? 없어요? 아니, 내가 요 그림을 설명을 했잖아. 그럼 요걸 설명하면 여기서 조금 궁금하거나 좀 지금까지 배웠던 것 중에 조금 오류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안 드냐? 없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설명해서 물어본다는 얘기는 뭔가 여기서 뭐라도 하나 물어볼 거 뭐 있지 않아? 없어요? 몰라요. 자, 역함수가 있으려면 1대1 대응이 돼야지만 된다고 했잖아요. 이건 이론이야, 이론. 요 1대1 대응인 건 이론인데 근데 요 흰색의 그래프는 1대1 대응이 아니에요. 요즘 없잖아. 그잖아? 그러니까 원래 1대1 대응의 그래프는 X축, Y축에 전 구간에 이렇게 있어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얘는 이쪽에 없잖아. 그래도 역함수가 있다고 설명하잖아. 이론적으로는 1대1 대응이야. 왜냐면 이게 집합에서는 1대1 대응이 원칙이에요. 근데 그래프로 살짝 넘어가면서 1대1 대응이 아니고 1대1 함수도 역함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2차 함수라는 게 나올 때가 있어요. 2차 함수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건 1대1이 아니야. 근데 역함수가 있어 없어? 있을 수가 없어. 그런데 누군가가 나한테 야 이거 다 하지 말고 야 여기에 요걸 잘라 버려서 요쪽 부분만 가지고는 역함수 구할 수 있니? 그러면 구할 수 있어요. 알았어요? 이렇게. 그래서 1대1 대응이 아니더라도 역함수는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 y는 x 대칭이면 y는 x 대칭인 두 그래프는 역함수 관계라고 할 수 있냐? 맞아요?
y는 x 대칭인 두 함수가 있어. 그럼 역함수 관계라고 할 수 있냐?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맞아요? 아니라 y는 x 대칭인 두 그래프는 역함수 관계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좀 전같이 이거를 y는 x 대칭을 했어.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는 역함수 관계야. 알겠죠? 그런데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어요. 이거를 y는 x 대칭 이동을 해주면 그림이 이렇게 생겼을 뭐야 이거 비슷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럼 이 두 그래프는 역함수 관계가 아닙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역함수 관계면 y는 x 대칭이 돼요. 역함수 관계면 y는 x 대칭이 되는 거야. 근데 y는 x 대칭이라고 해서 역함수 관계는 안 되는 거죠. 그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다 되는 관계를 무슨 조건이라고 그러죠?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그래. 그러면 이건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건 무슨 조건이야? 필요 조건인 거지. 이거만 되면 충분 조건인 거지.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는 똑같은 말은 아니야. 근데 우리는 항상 생각이 다 같은 걸로 착각을 한단 말이야. 이게 언어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서 야 이거는 필요 조건만 돼 그러면 아 이건 되는 건데 얘는 안 되는 거구나 라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와. 이거 대칭인데 역함수 관계에서 할 수 있다. 오케이. 틀린 이렇게 된단 말이죠. 저걸 묻는단 말이에요 가끔. 자 그러면 문제로 하나씩 넘어갑니다. 어렵나요? 네. 어렵다고요? 네. 아니 어디가 요게? 요거는 안 어렵지? 몰라요. 아니 이걸 어렵게 말해서 초등학교도 안다니까 이거.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이제는 이제 약간 스킬이야. 얘하고 얘를 잘 관찰해 보면 뭐가 있냐? 얘하고 얘를 잘 관찰해 보면 F2는 5고 F역에 5는 2잖니. 왜냐면 이렇게 간 거고 이렇게 간 거잖아. 그러니까 잘 관찰해 보면 얘가 있잖아. 이게 이쪽으로 이 F를 넘기면 안 되는 건데 원래 넘어간다고 생각을 해보면 인버스를 붙이면 되지 이렇게. 만약에 이걸 오른쪽에 넘겨준다고 생각하면 5 남고 이게 F 인버스 떨어지면 되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문제 풀 때도 그냥 그렇게 적용합니다. 원래 내 F가 이게 기호니까 막 옮겨가면 안 되는데 얘를 그냥 여기 옮기다고 생각을 해. 그러면 2만 남고 이게 넘어가면서 인버스가 붙인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이거는 기호의 그냥 상식적인 선으로 기억해 주면 됩니다. 원래는 그런 표현 자체가 없지만 이렇게 되면 되고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게 F잖아요. 이쪽으로 가는 게 여기잖아요. 그러면은 F1에다가 이건 5 나오지. 다시 F역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자신이 돼야 돼요. 그죠? 1이 갔다가 다시 오잖아. 얘는 4였는데 거꾸로 4가 되는 건 다시 1이잖아. 그러니까 갔다 오면은 1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 시험 문제 F역에다가 F에다가 F역에다가 F에다가 1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냐? 그럼 얘는 1이지. 갔다 왔는데 뭐 그러면 자기 자신이겠지. 2번 1이 알았죠?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는데 이러면 안 되지. 얘가 많다는 거는 여러분이 추론할 수 있느냐를 묻는 거지 수학적으로 묻는 게 아니다. 저걸 알고 있느냐를 묻는 거니까. 자, 한 장 넘겨서 206페이지 갑니다. 이건 쉽지? 아 이거 어려우면 안 돼. 여기서 어려우면 안 돼. 어려워져요. 여기서 어려우면 안 돼. 조금 뒤에서 어려워야 되는데. 문제 갑시다.
자, 예제, 필수 예제 1번. 다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f의 1이라고 하는 건 fx가 x 더하기 3이야. 이거 1차죠? 이거 우리 그릴 줄 아냐? 그릴 줄 알아요. 그림을 그려봤더니 그릴 줄 아는 것 뿐이다. x축, y축에 요게 3을 지나고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얘가 f인 거야. 그죠? 근데 뭘 구하라는 거냐면 f, 좋아요! f 역함수의 4를 구하라 해요. 그럼 f 역함수의 4는 가로값이니까 이렇단 말이야. 여기에 4가 있을 적에 요렇게 갈 값인데 요 값이 얼마냐 요 읽으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4가 나오게 되려면 여기다 1 넣으면 되지. 상식적인 거잖아. 여기가 1이야. 그죠? 이렇게. 이해됐어요? 이렇게 그냥 답을 금방 아는 거야. 그런데 수학적으로 풀자 말이야. 이게 그림으로 풀어도 아무것도 아닌 내용이야. 이렇게 가면 함수값, 거꾸로 역함수값을 묻는 거잖아. 그럼 얘는 1인데 요거를 그럴듯하게 푸는 방법이 보통의 수학적인 풀이야. 어떻게 푸느냐? f 역함수의 4의 값이 있을 거 아니냐? 그 있는 값을 a라고 하자. 그리고 얘를 이쪽으로 넘겨준다고 생각을 하면 4는 f의 a잖아요. 그죠? 그러면 f에다가 a를 집어넣으니까 여기다 a 집어넣겠지? 그러면 a 더하기 3이니까 a는 1. 이게 수학적인 풀이가 되는 거예요. 의미적인 풀이는 이거.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지만 답은 이렇게 되는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근데 이렇게 문자가 많을 때는 이렇게 넣고 처리하는 게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두 번째. 함수 fx가 뭐라고 주어졌냐면 ax 더하기 b. 아, a하고 b가 있네. 이렇게 생겼어요. 그럴 적에 f1은 마이너스 1이고 다음에 f의 마이너스 f의 역에 5라는 거는 1이라는 걸 알았단 말이죠. 1, a,b를 구하래요. 여기는 그래프가 주어지니까 그래서 하면 되잖아. 문자잖아. 잘 못 그리잖아. 그러면 식으로만 접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 수학이라는 거에는. 그럴 때를 위해서 이론이 있는 거죠. 그럼 얘는 무슨 말이냐. f1을 집어넣으면 무슨 잘못됐는데? 마이너스 1. 아, 그렇죠. 마이너스 1. f1을 집어넣으면 이거 마이너스 1이죠? 네. 오이씨 놀라라. f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니까 1을 넣어.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이죠? f 역함수를 구해서 5를 넣어야 돼. 근데 얘는 기교적으로 얘를 이렇게 넘겼다고 생각하면은 f의 5라고 하는 것은 f의 마이너스 1이라고 봐도 그만 아니냐. 또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5야. 두 개 연립하면 a, b 나오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단위가 조금씩 높아질 때마다 숫자로만 주어진 걸 이렇게 문자로 처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거야. 여기는 숫자로 돼 있잖아요. 문자가 있잖아요. 숫자를 문자로 대신한 학문이 수학에서 가장 어렵습니다. 그걸 대수라고 해요. 숫자를 문자로 대신한 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올라오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예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배워. 상식적인 거. 곱셈 공식 배우고 인수분해 배워. 나누기 배우고 그 다음에 배우는 게 뭐예요? 그 곱셈 공식하고 인수분해 공식 그게 다 대수에 들어가. 제일 먼저 수를 문자로 전환하는 연습을 하는 거야. 새로운 걸 하니까 처음엔 어렵다고 느끼지만 지금 별게 아닌 거지. 이렇게 됩니다. 자, 문제를 풀어주실까요? 206페이지에 1, 2, 3번을 해주시면 돼요. 별로 안 어렵지? 프린트 줘. 너 없는 줄 알고 206페이지 1, 2, 3 찬우야 206페이지 1, 2, 3 펜을 오른손으로 잡는 거야. 잡았어?
맞지? 됐지? 그리고 1번 풀는 거야. 읽고 시작. 역함수 요것도 영상으로 해서 올려놓을 테니까요. 혹시 합성함수 역함수의 개념이 조금 부족하면 꼭 좀 더 드셔야 됩니다. 뜯어지지가. 소스도 이상한 거야 아니. 야, 근데 김구 선생님 이런 거 잘 드시네. 소스 몰라요? 소스? 어? 소스 몰라요? 이게 어떻게 생기는지 몰라요. 건강이지 이거. 수상쌤보다 늙은 쌤 있어요. 함수랑 로그랑 뭐가 다를까요? 어? 로그랑 함수랑 아, 로그랑 함수랑 뭐가 다르냐고요? 질문이 잘못됐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질문이 잘못됐다는데 뭘 어떻게 해? 로그랑 함수랑 별개인데 뭘? 아니 로그 함수 응. 저 뭔가 이런 느낌 아니에요? 로그 로그 함수도 함수랑 함수야. 이거 일종이야. 지금 배우는 거 일부분이야. 네, 로그 함수랑 지수 함수 그거 역함수이거든요. 역해도 역함수예요? 두 개 역함수야. 함수인데 역함수가 있는 함수야. 로그도 증가하잖아. 로그도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건 1, 2차만 배우고 조금 지나면 1, 2차 아닌 다른 함수들도 있는데 얘네들이 아니 하고 밝히는 게 지수로그 함수, 삼각함수야. 무슨 말이 이해돼? 새로운 거 조금씩 추가를 하겠다는 거야. 기본 틀은 여기인데 이거 지나고 나면 새로운 함수가 조금씩 들어와. 지민이는 풀어준 거니까 다시 풀어야 되는 건 아니지? 다시 풀었어야 돼. 내가 꼭 확인할 거야. 쌤세 개의 답을 다 더하면 1이에요. 어? 세 개의 답을 다 더하면 1이에요. 세 개의 답을 다 더하면 일 아닌데요? 아니에요. 뭐지? 자, 207페이지. 207페이지 별표입니다. (207페이지) 별표. 그거 다 풀었나요? 1-1번의 답은 얼마예요? 뭐야? 맞아요. 혜진 얼마? 마이너스 1-2번의 답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1-3번의 답은 얼마인가요? 1이죠? 네. 답은 이렇게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 여긴 별표입니다. 두 번째는 꼭 시험에 나와요. 아니, 잘 나옵니다. 뭐가 나올지 몰라서 요 잘 나오긴 나와. 근데 꼭 여긴 아니라 요거 필수문이한 게 많이 나와요. 2-1번 필수 예제 2번 역함 이거 잘 나옵니다. 이거 잘 나와. 제가 여기서 2번하고 3번 해드릴 거야. 아 아닌데 1번도 하고 2-1번하고 2번 하겠습니다. 2-1번부터 하겠습니다. 잘 나오는 걸 설명하는 거야. x는 2하고 a 사이고 x는 2하고 정의역은 a 사이고 다음 y
치역은 공역은 B하고 3, 4이다 이거죠. Y로 돼 있죠?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X의 범위는 2하고 A 사이고 요 사이가 X의 범위만 Y는 B하고 3 사이고 그러면은 요 안에 상자가 생기잖아요. 여기 안에서만 논해주세요 라는 뜻이야. 그러면 이 안에 어떤 함수가 들어가냐면 주어진 함수가 fx는 2x 마이너스 7인 함수가 여기에 들어갈 건데 역함수가 있으래. 근데 역함수가 있다는 거는 어떤 조건이 동반돼야 되는 거죠? 써있잖아. 저기 써있잖아. 역함수가 있으려면 어느 조건이? 1대1 대응이 돼야 돼. 1대1 대응이 돼야지만 역함수가 있어. 얘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1대1 대응은 어느 함수라고 그랬어 내가? 네 글자로? 1대1 대응은 무슨 함수로 1대1 대응된다고 그랬지? 아니에요. 꽉 찬 함수야. 영역을 꽉 채워야 1대1 대응이 된다고 그랬어요. 알았어요? 꽉 찬 함수라고 외우라고 그랬어. 1대1 대응은 꽉 채워야 돼. 그럼 범위가 요 상자잖아. 이 상자를 요 직선이 꽉 채워야 돼. 그럼 만약에 이렇게 생기면 꽉 채운 거야? 아니야. 이렇게 남으면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생기면 꽉 채운 거야? 아니야. 남잖아. 안 돼. 그럼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여기랑 여기를 지나가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러면 요 점은 얼마니? 요 점은 여기 붙어 있는 거야. 2, B. 이 점은 이게 얼마야? 3. 이 점은 얼마예요? A, 3이지. 여기 지나가야 돼. 집어넣으면 되네. 2, B 지나가야 돼. X의 인어. 그럼 B 나와야 돼. 이 집어넣으면 4-7. B는 3이에요. A, 3을 넣어야 돼. 그러면 2A-7. 그럼 여기서 A는 5죠? 답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요게 역함수 1대1 역함수가 있다는 거는 1대1 대응이 기본 돼야 돼. 상자를 꽉 채워야지만 답이 되더라. 이런 뜻이에요. 알겠어요? 상자가 이렇게 상자가 정해지잖아. 1대1 대응은 상자가 정해지면은 이걸 꽉 채워야 돼. 이렇게. 알았죠? 근데 상자가 안 정해지고 이렇게만 주어졌어. 그럼 여기에서 1대1 대응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이쪽은 다 무조건 가야 되니까 여기를 출발해서 이렇게 가야 돼. 알았어요? 상자가 없어. 그냥 X축, Y축이야. 근데 1대1 대응이 되네. 그러면 저 아래 끝하고 저 위 끝을 연결하는 그림이 나와요. 세 종류 중에 하나가 걸려야 돼. 알았어요? 자, 다음은 2번 합니다. 이거 이게 되냐고? 이거 나온다. 이게 나오는 것 중에 제일 쉬운 거야. 다음에는 2번을 합니다. 두 번째. 이게 몇 분의 정치죠? 지금이요. 그래요? 25분 했죠? 네. 아니 나윤이가 오늘 자 207번 합니다. 뭐야? 이 부상해. 이렇게 자는 게 좋습니다. 알았죠? 맨바닥에 자면 입 돌아갑니다. 입 돌아가. 안 자면 되잖아요. 피곤하면 자야지. 자, 이렇게 꼭 팔을 베든지 이렇게 주무셔야 돼. 알았죠? 그냥 이게 책상에다 하면 입 돌아가서 이렇게 안 돼. 지금은 괜찮지만 조금 시간 지나면 그렇게 됩니다. 제가 제 친구 누나가 전에 그 산부인과 의사였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맥주 한 잔 사주면서 하는 말이 있었어요. 자기가 하루 3시간 정도. 얘기했나요?
자기가 의대 가려고 공부를 좀 했으니까 마음 먹은 이후로 십몇 년간 단 하루도 3시간 이상 잔 적이 없다고 그랬어. 그냥 그 정도는 하는 거야. 기본적으로 잠을 좀 줄이긴 줄여야 돼. 목표가 정해지면 그걸 노력을 하라는 얘기죠.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목표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빨리 집 가기. 빨리 끝낼게요. 네. 10한 3분? 자, 문제 2번. 별표라고 했습니다. 많이 중요해요. fx가 2x에다가 2x는 그릴 줄 알지 1차니까 그죠? 여기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x가 1보다 크거나 같답니다. 다음에는 2배가로 1-a에다가 x 2a라고 돼 있는데 얘는 아무리 봐도 1차죠. 밑이 좀 하나니까. 그럼 직선이란 얘기야? x는 1보다 작은 게 역함수가 있어야 되는데 얘가 역함수가 있대. 그럼 역함수가 있다는 거는 1보다 클 때가 있을 거잖아요. 1이 있을 때 1보다 클 때는 2x니까 이렇게 생긴 건 알았어요. 그러면 1보다 작은 쪽에도 직선이잖아. 일단은 이 직선이 여기에서 안 만나면은 안 됩니다. 이러면 왜 안 돼요? 여기 그림을 잘못 그렸네요. 이렇게 되면은 안 돼요. 왜 안 되죠? 끊어져요. 끊어져도 함수야. 근데 이렇게 되면은 1대1 대응이 조건을 안 돼요. 맞아요. 1대1 대응이 안 돼. 여기가 비었잖아 값이. 그럼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를 만나야 돼. 무조건 붙어야 돼. 붙어야 되는 게 첫째야. 그래서 첫 번째 붙어 있어야 돼. 그림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 왜 안 돼요? 여기가 비었으면은 1대1 대응이 안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여기가 얘가 붙어야 돼. 붙어야 되고 그럼 여기를 붙여야 돼. 이렇게 붙여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 읽는 거나 여기다 읽는 거나 어떻다는 얘기예요? 같아야 돼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1 집어넣으면 2고요. 여기다 1 집어넣으면 2배 가로에 1-a에다가 더하기 2a가 되 같죠? 얘가 2 나오니까 같아. 아 붙어 있는 거였네. 그죠?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만약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 1대1 아닙니다. 왜 아니죠? 밑에가 없어서 1대1이면 증가 아니면 감소만 돼야 되는데 감소 증가잖아요. 1대1이 아니야. 이쪽이 증가니까 이쪽도 어떻게 돼야 돼? 증가가 돼야 돼서 이런 식으로 붙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이렇게 생긴 직선의 기울기는 얘랑 부호가 같아야죠. 양수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요거의 부호는 양수입니다. 2배 가로에 1-a의 값이 양수예요. 2로 나누면 1-a는 양수니까 a는 1보다 작다가 정답입니다. 알았어요? 0보다 크고 그건 아니죠. 0보다 크다가 왜 나와요? 네. 0보다 크다가 문제 있어? 아니요. 양수란 말 있으면 0보다 크다니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이 딱 안 떨어져. 이게 부호로 나와 잘. 그러니까 이거 잘 틀립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잘 틀려요. 자, 그러면 2번하고 3번을 여러분이 풀어주실 겁니다. 2번을 먼저 볼게요. 2번. 번 찬우야 잠 깨라 잠 깨 찬우 이거 남인데?
남이 볼펜이네? 샤프 아니야? 볼펜이야? 남이도 볼펜이 나오는구나. 비싼 거야. 이제 오르니까. 당근에 팔면 10,000원 이상 받아. 일단 지금 몰라. 잡으면 일값이 비싸. 치우 잘 푸네. 풀었어? 이번부터 풀어야 된다. 이번 이해해야 돼. 이해 안 했어? 한 거지? 했어? 한우 했어? 민기 했냐? 했어? 나윤이 했냐? 네. 얼마 되냐 값이?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그리고 이건 대강 그려도 돼. 여기가 1이잖아. 1보다 작을 때는 음수니까 이렇게 생겼잖아. 그러면 역함수가 있으려면 중간화 감수니까 이렇게 돼야 되잖아. 얘 기울기도 음수해야 되잖아. 기울기 이거잖아. 끝. 지민이 했냐? 좋아, 나왔어? 2번만 3번인데. 2번을 했어요? 아, 왜 2번을 했어?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죠? 자, 뒤로 넘어갑니다. 212페이지. 이거 마이너스 거 이거 마이너스. 요쪽에 나올 수 있는 거는 다 하고 갈 겁니다. 이거는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근데 나오긴 나와요. 하나. 이런 유형이 하나가 나와. 어떤 게 나올지 모르는데 5번, 6번인데 6번에 별표 치세요. 6번 나오면 대부분 다 틀립니다. 5번부터. X는 1하고 4 사이. Y는 1하고 3 사이. 그럼 이건 상자가 있다는 얘기야. X는 1하고 4 사이. Y는 1하고 3 사이라는 뜻이죠. 요 상자 안에서 여기에 들어갈 게 fx가 ax 더하기 b 뭐야? 직선이잖아. 얘가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라고 했다? 역함수가 있으래. 아, 역함수. 역함수는 이 상자를 꽉 채워야 돼요. 그러면 상자를 꽉 채우는 경우는 첫째, 요 점하고 요 점을 지나가는 경우, 그죠? 맞죠? 저렇게도 꽉 채우잖아. 이거는 직선이니까 기울기 구하면 3칸에 2칸이니까 3분의 2에 바로야 요 점 지나가죠? 1,1입니다. x-1 더하기 답 하나. 하나 또 있어요. 꽉 채우는 경우는 얘도 있죠. 이것도 있네. 아, 이거 구하는 거네. 이 직선은. 기울기는 3칸, 2칸에 거꾸로 가니까 마이너스 3분의 2에 요거 지나가죠? 4,1이라는 점을 지나가니까 x마4 더하기 답이 2개입니다. 알았어요? 2개가 원래 답이야 서술형이라면. 근데 여기 문제에 조건이 있을 거야. 야, A가 0보다 큰 거만 해야 돼. 요거네. 됐죠? 2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답이 이렇게 이렇게. 직선은 보통 이렇게 나와. 근데 만약에 여기에 2차인 경우는 좀 어려워져요. 그래서 6번을 하겠습니다. 5번 이해되나요? 5번 이해돼?
그죠? 상자 있는 거 지금 두 개 다 한 거야. 6번을 할 건데 6번은 별표를 치세요. 이거 지우면 되나요? 참 이거 이해되냐? 6번은 별표를 칩니다. 6번 요건 제가 전하고 비슷하게 한 번 더 설명하죠. 6번의 문제를 잘 봐야 돼. 이게 질문이 많은 거야. 뭐라고 나오냐면 x가 있는데 얘 범위가 a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근데 거기 뭐라고 얘기했냐면 x에서 x로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얘가 정의역이야, 그지? 그러면 이게 x에서니까 이게 정의역이 a보다 크거나 같다잖아. 그러면 여기가 x는 a인데 a보다 큰 쪽이니까 여기야. 이쪽은 안 하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얘가 또 얘잖아. 근데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 이거는 무조건 정의역 공역이고 얘는 x축으로 설정하고 얘는 y축으로 설정하는 거야. 알았어요? 그러면 얘는 y축이니까 y가 요게 y가 a보다 크거나 같다로 바꿔야 돼. x를 y로 바꿔주라고 그랬어. 이쪽은 왼쪽은 무조건 x축이 오른쪽이 y축으로 설정이 되는 거야. 이렇게 줘도 마찬가지. 알았어요?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x가 a보다가 아니라 이게 따질 때는 y로 바뀌는 거야. y가 a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이쪽이라는 얘기. 그죠? a보다 크고 a보다 크고. 그러니까 이쪽하고 이쪽만 하라는 거야. 딴 데는 할 필요가 없고. 상자가 이쪽으로 있는 거야. 요 점은 얼마야 그럼? x좌표 a이고 y좌표도 a여야 되죠. 맞죠? 동수 알겠냐? 알겠냐고. 여기가 x가 a보다 크니까 a보다 오른쪽이잖아. 그러면 얘는 y 값으로 바뀌어. y가 a보다 큰 쪽이야. 그러니까 a 이쪽이 되는 거야. 근데 여기에 요번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 fx가 x제곱 빼기 2x라는 2차가 있는데 이게 역함수가 있으래. 꽉 채워야 돼 여기를 꽉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거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a,a를 지나가야지 돼. 그래야지 이거 지워졌네. 이렇게 생겼다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지나가야 이게 꽉 채우는 거야. a를 지나가야 돼. 그러면 a를 지나간다면 x 대신에 a 집어넣으면 y도 a 값이니까 답은 a는 a제곱 빼기 2a잖아요. 넘어가면은 3a는 a제곱이잖아요. 그러면 a 값은 0하고 a 값은 3 두 개군요. 인데 둘 중에 하나가 나와요. 그걸 찾아요. 알았죠? 그걸 찾는데 a 값은 1, 2, 3, 4, 5번 중에 보면은 0이 없잖아요. 그럼 당연히 3이야. 그지? 근데 여기서 요렇게 해놓고 이거 중에 답이 될지를 찾을 때가 어려워. 찾을 때는 그려서 찾습니다. 시험 보다가 생각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를 지난다라고 해서 답을 찾으면 두 개가 나와. 둘 중에 하나가 답인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찾을 때는 어떻게 찾냐면 요 그림을 그려주죠. x제곱 빼기 2x를 그리면 여기 지나고 이런 그림이에요. 이렇게 생긴 그림이고 이렇게 생긴 그림이고요. 그럼 만약에 0이 답이냐? 0이면 00이지. 그지? 아까 여기가 AA니까 0이면 00이니까 이쪽이잖아. 이거의 오른쪽, 이거의 오른쪽이면 요거만 남지. 그럼 여기서부터 출발한 게 아니잖아. 그래서 0은 답이 아니야. 3, 3은 답이냐? 맞아. 여기가 3일 때 여기도 3이야. 그러면 3, 3의 오른쪽이면 이쪽이지. 되잖아. 얘가 답인 거예요. 알았어요? 엄청 어려워합니다 이거. 알았죠?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 이 문제를 수십 번도 더 설명해서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이해가 잘 된다 해서 하는 거야. 나도 그전 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을 했을 거 아니야? 다 이해를 못해 서로. 되게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답은 여기고 둘 중에 하나가 답 되는 걸 찾는 때는 한 번 더 그려봐야 돼요. 이 난이도가 쉽지 않습니다 이거. 아주 불행하게도 이 문제 교과서에 있습니다. 왜? 알았죠? 네. 이해되나? 이거 이해만 되면 별게 아니야. 이해가 안 되니까 여기서부터는 어려워요.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근데 좀만 따지면 시기에 의존하지 않는 거예요. 그닥 아주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니고 좀만 따지면 돼요. 좀만 따지면. 다음. 혹시 우리 과제장 있으신 분 있어요? 결혼 과제장 있어요? 과제장 그거 아니에요? 이거 네. 유형변. 없으시면 없을지 모르니까 제가 문제 적어드릴게요. 과제장에 있는 문제다. 제가 문제 적을게요. 과제장에 23번입니다. x는 5보다 크거나 같고 y는 1보다 크거나 같은 것에 대해서 fx가 x제곱 빼기 2x 더하기 k가 1대1 대응이 되라. 이게 문제예요. k 갖고 하라고 문제. 자, 그러면 아까 1대1 대응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꽉 채운다고 그랬죠? 꽉 채워야 됩니다. 그럼 꽉 채워야 되는데 x는 5보다 큰 쪽이죠. y는 1보다 큰 쪽이죠. 그러면 요점은 5,1이라는 거가 되겠고 꽉 채운다는 건 이렇다는 뜻? 요점 지나가야지 그러니까 5,1을 지나가는 거가 그 중에 답이 있어. 그럼 5,1을 집어넣어요. x에 5 넣고 y에 1이니까 여기다 1 집어넣고 x에 5 집어넣으면 25 마이너스 10 더하기 k예요. 그러면 k는 얼마냐면은 마이너스 이게 15니까 마이너스 14. 이게 답이겠지. 하나밖에 없잖아. 당연히 답이 알았어요? 이렇게 답을 내는데 그러면 이거를 내용은 이거잖아. 이걸 그림을 그려서 해석하면 어떤 뜻이 되냐면 이 그림이 얘가 마이너스 14일 때 얘가 이렇게 생겼을 거잖아. 이 차가 5,1이 여기쯤에 있으면 여기가 5보다 크다. 여기가 1보다 크다. 요 상자에서는 여기서 출발하는구나가 되는 거야. 하나가 나왔습니다. 하나밖에 없으니까. 아까처럼 두 개가 있었을 경우는 여기도 또 어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밖에 없는 건 금방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집어넣으면 돼. 그러니까 이거 외우면 되잖아. 이런 의미야. 근데 나중에 연습을 하다 보면 이거 문제를 풀 때 대부분 선생님들은 그렇게 해요. 이거 풀라고 하면 5, 1 집어넣어 답 내. 선생님들. 아니까. 근데 그걸 외워서 하면 안 되는 거야. 외워서 하면. 시간은 조금 필요하는 거예요. 자, 다음은 그 다음에는 똑같은 건데. 다시 앞쪽으로 넘어갑시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 하나 더 합니다. 207페이지에 2-3번 하신 분도 있더라고. 근데 그냥 합니다. 제가
함수 전체의 집합에서 2-3번 fx가 x-1에 절대값의 x-1에 더하기 ax-2 -3인가요? 이거가 역함수가 존재하는데 그럴 때 a에 대해서 구하라가 문제입니다. 요걸 풀려고 보니까 절대값이 일단 있잖아요. 절대값이 있으면 풀려고 마음먹은 10명 중에 3명은 포기죠. 이걸 풀 줄 알아야 되잖아. 어떻게 풀죠? 절대값이 있는 거 어떻게 식을 써야 돼? 범위. 뭐를 기준으로? 얼마를 기준으로 해야 돼 여기서? 1이죠. 1. 왜냐면 1이 예용되는 거니까 따라서 얘는 fx는 x가 1보다 클 때하고 1보다 작을 때로 나누죠. 1보다 클 때는 절대값 필요 있어 없어? 양수니까. 그러면 x 빼기 1이잖아요. a 더하기 1의 x 빼기 3이에요. 여기까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1보다 작으면 한 0 넣어봐. 음수죠? 그럼 이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잖아.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일 거니까 계산하면요. a-1x 마이너스 1. 맞아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이해됐죠? 이게 절대값이 우리가 기호가 나오는 수학은 수학에서 기호 나오는 건 배운 게 몇 개밖에 없어. 지금까지 배운 게 몇 개밖에 없어. 기호 나오는 건 절대값 하나밖에 없어. 절대값 하나. 뭐 있어? 기호 나오는 게. 기호가 뭐야? 기호. 아유, 날 써져. 기호. 이렇게 수학의 기호가 첨가되어 있는 거는 절대값 하나밖에 없지 않아? 카오스는 가우스도 있습니다. 가우스 있는데 학교에서 안 해주는 학교가 꽤 되잖아요. 우리가 배운 거는 절대값 아니면 가우스밖에 없지만 가우스는 학교에서 안 나올 확률이 높아.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다 해주는 거는 절대값밖에 없어. 그 절대값은 풀 줄 알아야 돼. 알았어요? 풀었어 이렇게. 그러니까 기호가 있는 거가 있으면 이거는 뭐냐 편의상 이거를 귀찮으니까 이렇게 묶은 거 아니냐. 그럼 난 푸는 거부터 해야 돼. 처음에는 푸는 게 어렵지만 풀어놓으면 그 다음은 똑같은 거야. 풀어놓고 보니까 1보다 큰 거하고 1보다 작은 게 있잖아요. 여기가 1이야. 1보다 큰 쪽은 여기야. 얘를 써야 되네 얘. 몇 차야? 1차는 무슨 선이라고 불러? 직선. 여기에 직선 들어가. 1보다 작은 거는 얘야. 왼쪽에는 얘의 그림을 그리는데 얘가 몇 차야 또? 직선이야. 그죠? 그리고 역함수가 있으려면 증가해야 돼. 증가나 감소. 아니 그러면 이쪽이 증가하면 얘도 증가해야 되잖아. 그지? 반대로 이쪽이 감소하면 얘도 감소해야 되잖아. 여기가 플러스면 이것도 기울기가 플러스야. 여기가 마이너스면 여기도 마이너스야. 이 두 개를 동시에 말해주고 싶어. 뭐라고 써야 되나요? 뿌뿌하고 마마를 동시에 말해주고 싶을 때 우리가 쓰는 표현이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아니 플러스 이것도 플러스고 둘 다 마이너스라는 걸 한 방에 말해주는 수학적인 표현이 있어. 어떻게 해줘? 절대값. 아니에요. 플러스이고 마이너스를 한 방에 말해주고 싶은 수학적인 표현이 있어. 뭐예요? 아 표현도 써줄게. 표현도 표현 이렇게 되는 거야. 설마.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한 방에 얘기해주는 수학적인 표현이 있어. 멋들어진 표현이. 기울기 아니야? 기울기? 아니 여기서 자꾸 3,000% 가지. 찬우야. 플러스 마이너스를 동시에 말해주는 그럴듯한 수학적인 표현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플러스. 설마 아니에요? 이렇게. 어?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왕. 아 이렇게? 네. 이거 그렇게 지금 내가 처음에 얘기했던 거잖아. 이거는 복호동순이라는 거야. 이거 안 배웠니? 네. 학교에서 안 알려줘? 네. 학교 선생님 이거 안 되는데 이러면 복호동순이라고. 아 복호동순이라는 걸 안 하구나.
2 예를 들어서 3 뿌마 5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이거는 3 더하기 5 8과 3 빼기 5 마이너스 이 두 개를 말할 때 쓰는 거야. 알았어요? 이거 두 가지 값이야. 플러스 플러스고 마이너스 마이너스인 거야. 만약에 여기에 만약에 마뿌가 있잖아. 이게 복고동순이라는 말을 붙여야 돼. 그러면 마이너스 3 더하기 5 하나와 플러스 3 마이너스 5 하나 이렇게 두 개만을 뜻하는 거야. 요거 네 개가 아니다 이거. 그런 개념의 말이 아니에요. 저 기호 자체가. 다시 이건 아니다. 플러스 되는 거하고 마이너스 되는 거를 얘기하는 수학적인 표현 좋은 게 하나 있어요. 어차피 모를 것 같은데 곱이 양수야. 두 개를 곱해서 양수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한 방에 얘기해주는 좋은 표현 아니야? 알았어요? 그러면 여기 기울기 양수 여기 기울기 음수야. 이걸 한 방에 말하고 싶어. 어떻게 줘야 돼? 기울기의 곱이 양수. 그러면 요 기울기 얼마? 요 기울기 얼마? 아 A는 A 양수요. 그러면 A는 큰 거보다 크고 A는 작은 거보다 작다. 이게 답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쪽 페이지에 있는 207페이지에 있는 1, 2, 3번은 뭐가 태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면 얘가 풀었던 필수 예제 2번은 그 중에 제일 쉬운 거야. 3번은 그 중에 제일 어려워요. 알았죠? 시험 문제는 세 가지 중에 하나 나옵니다. 아까 연습 문제 풀었던 6번하고 다음에 1번하고 3번하고 이 세 가지 안에서 나와. 세 개 다 나올 수 없지. 세 개 다 나오면 학교 시험이 뭐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셋 중에 하나가 반드시 나옵니다. 난이도 좀 어려워? 요거. 난이도가 좀 쉬워? 그러면 2-1번이 나와요. 됐나요? 다음. 어렵냐? 어려우면 안 되는데. 나이는 어렵냐? 에이, 내렸다. 아, 근데 2번 이거 왜 2번이 여기 있지? 근데 이게 나와. 어쩔 수 없어. 하나 넘겨. 3번. 이게 몇 분에 끝나죠? 15분이요. 10분 남았어. 아, 그러면 3번만 하면 돼. 자, 아까 설명한 겁니다. X축, Y축에 이렇게 생긴 게 F야. 역함수를 구하라. 그림 그려봐. 뭐 어떻게 줘요? 잘 그려요. 아까 했잖아. 어떻게 줘? Y는 X를 그어라. Y는 X를 주하. 그어서 여기에 대칭 이동을 해줘라. 펜 돌려라. 이렇게. 역함수라고 표기. 역함수 구했죠. 그림으로 구하는 건 Y는 X를 해주면 돼요. 두 번째. 역함수를 구하라를 식으로 하고 싶어라. 문제는 카드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건 몇 개 없어요. 모든 함수가 역함수를 다 구할 수 있어. 그런데 우리가 실제 손으로 계산해서 할 수 있는 건 두세 개를 벗어나지 않아. 알았어요? 역함수를 구하라를 식으로 하라. Y는 X 대칭 이동해 준다고 그랬죠? Y하고 X를 바꿔줘요. 그 다음에 Y로 정리해요. 끝. Y는 X라는 표현을 자주 쓰면 돼요. 문제. 만약 Y는 2X 더하기 3이라고 하는 것에
역함수를 그림을 그려봐라라고 냈어. 그러면 2x 더하기 3을 먼저 그려. 3, 2x 이렇게. 역함수를 구하고 싶어. y는 x를 거여. 돌려줘. 이게 역함수야. 됐죠? 그림을 그리는 건 알았어요? 자, 그런데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이걸 식으로 구하래. 그럼 어떻게 한다? xy를 바꿔줘. 이 y를 x로 바꿔줘. x는 y로 바꿔줘. 됐죠? 정리해. 그러면 넘어가서 2로 나누니까 y는 2분의 x 빼기 3이에요. 맞아요? 답지에 쓸 때는 뭐라고 쓰고 나오냐? f 역함수 x는 2분의 x 빼기 3 이렇게 쓰고 나오셔야 돼요. 알았지? 하나만 더 합시다. 저는 3의 1번하고 이거 3번하고요. 여러분이 1, 2, 3번인데 1, 2번까지만 했는데 3번 어차피 질문 들어올 것 같으니까 그냥 해주면 되고. 자, 거기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 역함수가 있어요. fx가 있어요. 2x 더하기 a래. 이거의 역함수를 구했는데 그 역함수가 f역의 x인데 이게 얼마냐면 bx 더하기 2분의 1이래. a들을 찾으라가 문제야. 아, 이건 딱 봐도 식으로 그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걸 그림으로 하진 않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문제를 풀다 보면은 그려서 하는 게 수월한 건지 식으로 쓰는 게 수월한 건지가 보통 보여요. 특별한 말이 없어. 대부분 다 그렇게 알아채. 근데 이걸 딱 보면 이거 식으로 해야 되잖아. 또 식으로 하는 거죠. 요게 y랑 같은 말이다. 알았어요? y가 fx니까 써놓고 y를 x로 바꾸고 x를 y로 바꿔주면 이거잖아요. y로 정리해 주니까 y는 2분의 1x 더하기 2분의 a가 되는 거네. 그러니 이거를 답지했을 때는 역함수로 바꿔주라고 했습니다. 답이잖아요. b는 2분의 1, a는 1입니다. 알겠죠? 1, 3번, 1, 2번만 해주면 되는데 우리가 역함수를 식으로 구할 수 있는 거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알았어요? 시험에 나오는 건 둘 중에 하나예요. 두 개밖에 없어. 현재 두 개, 조금 뒤에 두 개 더, 총 4개밖에 안 나옵니다. 풀어주세요. 1, 2, 3번 푸시는 분은 쉬었다가 가고 그러지 않으신 분은